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2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지금 법정지상권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시간 강의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기출문제집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건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등기편에서 공부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법률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문제입니다. 즉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이 법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토지가 넘어갑니다.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 제3자에게도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3, 4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넘어갑니다. 건물과 법지가 이전됩니다. 그럼 이전 원인을 양도, 매매라면 건물 소유권이나 법정지상권 둘 다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근데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건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건물과 법정지상권 별도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갑토지의 을건물이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첫 번째, 갑토지의 을건물이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토지가 양도 넘어가서 등기합니다. 그럼 을은 병보다 앞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등기 없이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을에게는 왼쪽 그림에서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에게 건물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죠? 그럼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되죠? 다 법정은 양도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처음에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그걸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소유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매매로 병에게 넘어가죠. 그럼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을에게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과 저당권이 법지에 미쳤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밑에 건물 취득할 때는 취득원이 경매라 등기 없이 취득하고 마찬가지 법정지상권도 경매로 취득했죠.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당연히랍니다. 당연히. 네 번째는 외우셔야 됩니다. 을에게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을이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다. 을에게 남겨둔 채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법정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이 을에게 머물러 있죠. 토지가 넘어가면 을은 이미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3, 4가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이전되는 거죠. 이전 원인이 양도 매매라면 등기가 되고 경매면 등기 없이,
그리고 건물과 법정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관법지 설명 틀린 겁니까? 자, 1번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근데 그때 양도하네요. 그럼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아까 2번 살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파란색 글씨 보세요. 법정지상권자 여기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죠. 분명히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까지 봐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지금 누구에게 이전됐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틀렸죠. 여전히 등기 없이. 그 다음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죠. 아까 정답이 2번이고 아까 1번 사례입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5번은 지난 시간에 있었죠.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에는 관법지 문제죠.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 철거 합의한 때 이건 관법지 폐지 특약이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3번은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여기서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 이거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저당권, 저당 목적물 보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은 저당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이것은 366조죠. 써보세요. 366조. 저당물 경매니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토지 또는 그 지당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저당물 경매란 말이 없죠. 그럼 이 경매는 강제경매고 강제경매는 관법지 문제죠.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문제 관법지입니다. 이건 366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1번과 4번은 그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다시 1번 저당 목적물의 토지에서 법정지상권 이건 366조고 이건 강행규정이죠. 그럼 그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네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자, 이번은 법정지상권자 여기까지는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근데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는 매매라 등기해야 되죠.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가 등기 없이란 말이죠. 틀렸습니다.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아까 2번 사례입니다. 4번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를 판단한다.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시가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4번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강제경매일 때는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이 말소기준 권리 중에 제일 빠른 것 기준입니다. 여기는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그냥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류효력 발생시라고 고쳐야 돼요. 압류효력 발생시로 고쳐야 됩니다.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곧바로 압류한 걸로 봐야 됩니다.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여기까지는 등기 없이 성립했죠.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 경매됐죠. 경매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 없이 법지 취득한다. 아까 3번 문제죠. 2번과 5번 말이 바뀌었죠. 2번이 등기하여야 5번이 당연히 또는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관법지에서 공유와 권법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민법 공유랑 똑같습니다.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죠.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 게 공유물입니다. 그럼 내 건 처분 자유죠. 내 맘입니다. 공유물은 보존행위, 보존은 각자 단독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결정하죠.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동이 얻어야 됩니다. 지금 본 거하고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유와 건법지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토지를 공유할 때와 건물을 공유할 때 두 개를 비교합니다. 첫째, 토지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불병 3명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지상에 갑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의 갑 지분이 있죠. 건물 갑 건물이라 어느 정도 동일인 소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그럼 그 공유물에 그냥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 생겨보세요. 이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 건 윗그림에서 공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 변경 어디에 속합니까? 처분 변경이죠. 우리 토지에 지상권이 생기면 잘못하면 30년 사용보다는 엄청난 처분행위 물권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토지에 지상권이 생기려면 처분행위라 공유자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판례가 세 가지 있는데, 자, 이건 처분행위죠. 전원동이 있어야 돼요. 먼저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해서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지분 처분은 윗그림에서 자유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원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관법지,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왼쪽 그림에서 갑이 건물 지을 때 을의 동의를 얻었어요. 근데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 동의 없고 건물 지었어요. 그럼 이건 전원동의 아니죠. 따라서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을병이 공유 토지를 분할합니다. 즉 공유지, 공유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차며 언제나 전원동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전원동이 얻었네요. 이때만 법정이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기억하세요. 한편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그럼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공유자 갑과 을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우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니까 공유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발생한다 하시면 돼요. 토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위쪽에 상단에 박스에 제목이 없네요. 제목이 뭘까요? 잘 맞춰보세요. 자, 갑의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상의 갑 건물은 아직 미등기, 등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 함께 매수해요. 즉, 그럼 갑은 함께 양도한 거죠. 함께 매도한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전부 매도한 것이고 한 사람이 매수한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죠? 다 토지 건물을 함께 팔았단 말이죠. 근데 토지는 등기가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건물은 미등기라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는 을 소유이지만 등기 안 하면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 못해서 건물은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법정이상권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 지금 함께 양수, 양도, 매도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건물은 아직 등기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내가 내 건물을 철거 청구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건물 매수인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 그럼 갑이 건물을 사용합니까? 갑은 돈 받았죠. 넘겼잖아요. 갑도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갑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누구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가 있잖아요. 다시 을이 토지는 등기했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윗그림 똑같은데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이 나와요.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죠. 밑에는 이제 저당물 경매라 366조 법정이상권 발생할 것인가? 발생할까요? 자,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저당권자 A잖아요. 설정 당시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을소유 아니고 갑소유라 했죠.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366조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지 X. 결국 이 어떤 그림이든 법정이상권이 발생하지 않네요. 관법지 X, 아래 그림 366조 X 발생하지 않네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공통점, 이 여기 박스 파란색 박스 보여요? 앞글자가 다 히읗자, 다 히읗자죠. 6글자 다 히읗자. 그 아래도 6글자 다 히읗자, 다 히읗자 보입니까? 자, 그러면 상단의 제목, 자, 히읗자, 히읗 법지 X야, 법지 X, 법지 X예요. 히읗자 공통점, 히읗자 보이면 법지 X, 법지 X.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환지, 환매도 다 히읗자죠. 그래서 법지 X 하시면 바로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갑에게 법정이상권 또는 관법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은 토지는 누구 소유죠? 을소유. 을소유 토지에 을승낙 얻었지만 신축한 병소유 건물이 있네요. 그럼 현재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병소유. 그걸 갑이 매수했죠. 그럼 매수할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토지는 을, 건물은 병. 그럼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법정이상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을소유 토지 위에 토지는 을소유,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네요. 그럼 건물 공유하면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죠.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성립한다. 자, 토지 공유랑 다르다 했습니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과 함께 대지까지 함께 매수 나왔네요. 그럼 법지 X. 그래서 기억 디귿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결과를 외우시니까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정기상권을 아주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두 강의를 반복해서 법정기상권을 완벽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